잠시 후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의원의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우수 법률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으며 오후 2시에는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기기 접속 상태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접속하신 기기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방송 아나운서 이혜재입니다. 지금부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화면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및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 선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대표 선서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낭독할 때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서울 봉은초등학교 김태윤 어린이 의원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김태윤.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국회의장 김진표 할아버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가워요. 이번에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어린이 국회 활동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런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회는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답니다. 낭비되는 세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도 하죠. 어린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가끔은 생각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투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생각을 모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정치라고 그러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체험했죠. 토론도 했고 법안과 질문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때요? 민주주의가 참 쉽지만은 않지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해방군 방구뽕 씨를 알게 됐는데요. 방구뽕 씨는 자꾸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대요.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죠.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뛰어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국회의장 할아버지가 늘 여러분 편이 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어린이를 대표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국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국회의원을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선생님, 늘 곁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가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이광재 사무총장님, 홍형선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어린이 국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고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 질문과 우수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시각이 대단히 예리하면서도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나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나 환경 감수성 강화를 주문한다거나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고민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앞날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에 관한 의정연수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의정연수원장 박혜진입니다.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린이국회에는 90개 초등학교에서 총 743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학교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올 4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한 결과 총 86건의 법률안과 3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본래 우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행사 당일에 모든 학교의 어린이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을 통해 상훈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1건, 금상 1건, 국회의장 우수상 5건과 국회 부의장 우수상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우수 법률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의 정부 측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어린이 의원 5명의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질문서 제목의 가나다 순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경기 하중초등학교 진아란 어린이 의원의 개물림 사고 방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하종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진아란입니다. 지난 7월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공격을 당해 목덜미를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11,152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6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물림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이나 들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의 범위와 맹견의 권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가 좁고 맹견이 아닌 개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개에게 물렸을 때는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것은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빈번해진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상과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저희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견주는 반드시 개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반드시 인증을 거쳐서 모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둘째, 맹견의 범위를 넓히고 보험에 들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을 때는 견주가 피해자에게 상처 회복을 위한 보상이나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소홀에 대한 물로 견주에게 벌금을 강력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주들이 자신의 개를 잘 관리하여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이나 들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이나 동물을 물은 개의 견주는 벌금 외에도 일정한 시간 이상 개물림 사고 방지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을 2번 이상 문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모두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인원초등학교 송백호 어린이의원의 골프장 확대에 따른 환경 문제와 보완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원 여러분, 전 서울시 인원초등학교 어린이원 송백호입니다. 골프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넓은 잔디밭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달리 기후위기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노랗게 말라버린 잔디에 초록색 페인트로 색칠까지 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1년 G20 환경부 장관회의에서 환경협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골프장으로 인해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골프장 수는 약 570여 개로 총 면적은 약 10만 2,500헥타르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면적의 10%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이 넓은 잔디밭에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은 약 45만 톤입니다. 이는 가수 싸이의 흠뻑 쇼를
무려 1493일 동안 고민하면서 쓴 양과 같습니다. 또한 2019년 UN 환경보고서에서는 각국에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골프 대중화 및 골프장 확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친환경이라는 규정 하에 세워졌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세금은 감면되는 반면 골프장의 이용료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골프장 확대 계획과 그로 인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의 대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총 사용된 농약은 202.1톤이나 되어 토양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류를 통해 강물까지도 오염시킵니다. 또한 잔디에 주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를 끌어와 이용하므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 및 주변 시민들의 식수 부족을 불러왔고 그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과 유엔의 경고를 감안하고 골프장을 늘리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를 60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골프장도 늘릴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된 26개의 새 골프장 중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곳은 17곳으로 약 65%에 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에 의해 환경보호 규정 강화 및 감시 항목을 늘릴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러한 골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의 심각한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해 누진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환경보호 약속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감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건의합니다. 미국 수자원은 가정의 잔디밭만 없애도 1인당 하루에 53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잔디에 주는 물의 양을 규제하고 감시한다면 지하수 절약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보호 약속을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신고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과하게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골프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접수가 한 곳에서 3건 이상 들어올 경우 관리단을 그곳으로 파견해 감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의 환경오염을 신고하여 조사하면 농약 사용 및 각종 환경오염들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시흥초등학교 손부훈 어린이 의원의 소규모 학교 학생 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님, 어린이원 여러분, 저는 제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초등학교 어린이위원 손부훈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각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기간을 선정하고 학교 건강 증진 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검진 기간 2개 이상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 완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1개의 검진 기관을 선정하거나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종료생 50명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소재지 내 검진 기관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차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저희 학교는 1개의 검진 기관에서 받거나 출장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장 검진을 올 수 있는 검진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속한 성산읍에 있는 모든 병원들 또한 여러 이유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왕복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전에 공부해야 할 시간까지 버스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비만 학생 대상으로 하게 되는 혈액 검사로 인하여 모두 공복인 상태로 아침을 거르고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참아가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주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거부하여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각 시도교육지원청에서 검진 기간과 날짜를 지정해 줄 것을 권유합니다. 병의원 신문제를 도입하여 최소 1개 병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병의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인 완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 시에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비만 검사를 위해 모든 학생이 괴로움을 참으며 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사전에 측정한 몸무게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만 금식을 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병의원이나 학교에서 출장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 해강초등학교 정소율 어린이 의원 외 2명의 10대 엄마 출산 후 복지 및 지원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광역시 해강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정소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딩엄빠를 아십니까? 고딩엄빠란 TV 프로그램으로 10대의 어린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10대의 어린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0대 엄마에 대한 인식이나 미혼모 출산 지원 제도가 부족해 많은 미혼모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대 엄마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결심하거나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합니다. 첫째, 20대 미혼모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여 고학력자가 많으나 10대 엄마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습니다. 10대 엄마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둘째, 60%가 넘는 10대 엄마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떤 부모는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과반수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10대 엄마들의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대 엄마들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 돌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 10대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매달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어 10대 엄마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둘째, 10대 엄마들은 어쩌면 원하지 않았던 임신과 분만을 거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뿐만 아니라 10대 엄마들도 돌봄을 받으며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서서히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셋째, 10대 엄마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홀로서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10대 엄마들에게 나라와 국민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옆에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대 엄마들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엄마들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임을 캠페인이나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10대 엄마 출산 후 복지 및 지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오정초등학교 홍수정 어린이 의원의 학교 의무안전교육법 마련 및 실제적인 안전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오정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홍수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어린이나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및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있듯이 평소 안전할 때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지만 불의의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51차씩 안전교육을 받지만 막상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안내 말씀을 접하는 것이 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의미 있게 체험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도록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 수업을 받아도 매번 까먹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반복적으로 계속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교육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반복들이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일요차 8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점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한 생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 값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교육은 반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1년에도 계속 반복하면 좋으나 한 번 수업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생들도 안전교육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안전교육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의미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서 1년에 4번 이상 안전교육의 날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연도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뿐만이 아닌 운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따르면 좀 더 심화된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하게 하고 캠페인도 반복하여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범칙금을 더 올려야 하고 또 안전관련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모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 교육부 차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분 어린이 의원님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부처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신 답변을 종합하여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아란 어린이 의원께서는 개물림 사고의 예방 및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려견과 견주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선 개물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도 소유자 없이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맹견을 들여올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높은 종은 집에서 기를 수 없도록 사육을 허가하지 않는 등 맹견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일반견은 공격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하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맹견은 행동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사육 허가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사고견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의 보호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백호 어린이 의원께서 골프장 확대에 따른 농약 사용 및 지하수 고갈 등 환경 문제와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이 큰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심은 잔디와 나무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살충제 등 농약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대중화로 최근 골프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농약,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골프장 운영자가 스스로 화학 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학 농약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을 우수 사례로 발굴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 부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하에서 끌어 쓰는 물의 양인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환경 영향 심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골프 대중화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에 공감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골프장 확대에 따른 환경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손부훈 어린이 의원께서 소규모 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시 검진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부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학생 건강검사는 학교장이 사전에 2개 이상의 병 의원을 정하고 학생은 학교가 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검진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검사 실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가정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검진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개별적으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 또는 가정 인근의 원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소율 어린이 의원께서는 10대 엄마의 출산 후 복지와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홀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적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10대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대 부모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시설과 대안학교를 연결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10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 양육비, 돌봄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10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정 어린이 의원께서 실생활 중심의 학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의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령별, 학교 급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 등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을 강화하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시키는 등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민식이법 외에도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역시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시 실시하는 교육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어린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문제인식과 대안 제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질문과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서 잘 개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우수 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수 법률안 17건 중 사전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법률안 7건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발표 순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대상, 금상, 우수상의 순으로 하되 우수상 5건은 법률안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을 수상한 서울 봉은초등학교 김태윤 어린이 의원의 메신저 앱의 강제 초대 기능 제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김태윤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들이 많고 휴대하기 쉽다 보니 저희는 생활 속의 많은 부분을 핸드폰으로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대중화된 핸드폰 속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단점으로는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이버 불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신저 속에서는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이버 불링은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2022년 3월 이데일리 뉴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유형에서 사이버 폭력이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은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신저 강제 초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메신저 앱들에 기본적으로 있던 강제 초대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메신저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피해를 막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신저 앱이란 둘 이상 서로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앱을 통틀어 말하고 셋 이상이 채팅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이란 채팅 기능을 악용해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메신저 앱을 만든 기업이며 메신저 앱 내에서 강제 초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기업에게 알립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강제 초대 기능이 남아있는 메신저 앱을 발견할 시 누구나 방송통신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 초대 기능이 남아있는 메신저의 경우 메신저 사용정지 6개월과 1년에 10%의 수익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같은 사유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메신저 앱을 사용을 영구 중지시키는 행정처리를 합니다. 벌금은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치료에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메신저 앱의 강제 초대 기능 제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금상을 수상한 대구 비슬초등학교 김소희 어린이 의원의 공직선거철 생분해성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전국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비슬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의원 김소희입니다. 저희 비실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과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연구회를 대표하여 공직선거철 생분해성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 의무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면서도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는 의무선거 기간에 학생들에게 선거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에서는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곳곳에 걸며 많은 이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 결과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77%가 넘는 높은 선거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매스컴에서는 너도 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주 시민의식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선거가 끝난 뒤 곳곳에 걸려져 있던 그 많은 현수막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현수막들이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약 3만 장이며 플라스틱 합성 섬유가 주성분인 이 현수막들은 소각 처리 안 돼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나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활용도 거의 되지 않아 선거철만 되면 앞으로 현수막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도 유권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몇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며 기본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만 열광했을 뿐 이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은 외면하고 회피해온 것은 아닐까요? 이에 저는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생분해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플라스틱 현수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법률 제정을 통해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사용량을 낮춰 국민 모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철 생분해성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현수막에는 친환경 재질임을 식별할 수 있는 QR코드를 레이저로 각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현수막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예비 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향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정부는 현수막에 각인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친환경 선거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친환경 선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닌 불법 현수막을 선고한 국민은 그린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되며 이 마일리지는 환경보호 항목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반 유권자들도 책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 법안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부족한 제반 시설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작 단가, 보존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 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재질도 몇 가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나 처리 체계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공직선거철 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대구 비실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를 대표하여 저는 본 법률을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높은 민주 시민의식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의장 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들의 순서입니다. 우선 울산 화봉초등학교 김운율 어린이의원의 미성년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도입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화봉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은율입니다. 최근 SNS 이용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 등을 포털 사이트나 SNS에 업로드하고 포스팅하곤 합니다. 이런 사진과 영상에는 어린 자녀들의 말과 행동,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여과 없이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민망하고 자극적일 수 있는 장면들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노출되고 저장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공유한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들은 다양한 폐해를 양산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의 지극히 사적이고 민망한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훗날 성인이 됐을 때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인이 된 자녀가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폭격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셋째로 더 심각하게는 성범죄자나 아동 성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포털 사이트나 SNS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아이들의 거주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습관 등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용이한 접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호자의 부지런한 인터넷 기록이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녀들의 정보를 SNS에 올리는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초상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어린이 의원은 인터넷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신들의 이미지나 정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인 어린이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이 유튜브 또는 SNS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시 관련 정보들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털 사이트의 대표는 미성년자의 정보 공개 금지 요청에 응한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포털 사이트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개 금지를 명령하거나 강제해야 합니다. 셋째, 공익적 목적 또는 예술 작품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는 잊혀질 권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어린이들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미디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봉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김은율이었습니다.
경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한빛맹학교 강하람 어린이 의원의 시각장애인의 물건 구매 및 정보 확인을 위한 점자 표기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물건 구매 및 정보 확인을 위한 점자 표기 법률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빛맹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강아람입니다. 제안 이유.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물건을 살펴보고 결정하여 구매합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제품에 담고 있는 포장지에 적힌 내용물의 정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문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누리집 SNS에 게시되는 영상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소리 높여 이야기함에 따라 인식과 제품의 표기에 있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품에는 점자가 표기되어 판매되는 물건들이 있지만 점자가 또렷하지 않아 읽기 어렵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음료 또는 탄산으로만 표기되어 유통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도 국자를 읽는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품명, 맛과 의약품의 경우 효능을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에 의무적으로 점자를 표기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약품 및 식품은 의무적으로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2. 약국에서 제조하는 약의 경우 봉투의 재질로 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약의 박스 포장 외에도 한 알씩 포장되어 있는 약과 튜브 형식의 연고 경우 점자 또는 재질로 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4. 음료수 캔, 페트병 음료 및 물의 경우 점자를 표기할 때 입구 부분이 아닌 캔의 옆면에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5. 점자를 찍을 때는 음료수의 종류와 맛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6. 과자나 봉투에 담긴 식품의 경우 왼쪽 아래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이어서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박채훈 어린이 의원의 오토바이 소음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부부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대표의원 박채훈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법률안은 오토바이 소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3점 KPND가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재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3.8%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월 10.5%로 가파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배달 음식 주문도 늘어나고 있으며 오토바이 사용 횟수도 늘어나 오토바이 소음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내주택가 A지점과 B지점에서 7월 29일, 11월 3일 양일의 실태조사의 결과 이륜차가 지나가는 순간 A지점 92.4dB, B지점 88.1dB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 느끼는 수준과 같습니다. 이륜차가 지나가는 순간 해당 지역의 환경소음을 시간대에 따라 0.6에서 12.4%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 허용 기준 자동차 100dB, 이륜차 105dB인데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됨에 따라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철 소음 80dB, 시끄러운 공장은 90dB,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100dB이라는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포털 뉴스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오토바이 소음이 커서 잡았지만 오토바이 소음 측정치가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보다 낮게 나와 단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관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0dB 이상의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이 되었을 때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오토바이 소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도 80dB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국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오토바이 소음 진동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고 오토바이 소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벌금을 구체화해야 하며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 및 오토바이 소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와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를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지원 어린이 의원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김지원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법률안은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작년 10월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점점 늘고 있고 공동주택 등의 층간소음은 심각한 생활환경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간소음은 심하게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피해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안이 있다면 지금처럼 분쟁이 길어지거나 살인 등 심각한 수준의 갈등에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법적 기준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판단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으로 판단 시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분쟁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및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 방식이 보편화되어야 하며 완공 후 층간소음 측정을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점검하도록 합니다. 셋째, 층간소음 발생 시 신고를 하며 빠르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공동주택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리 주체가 6개월에 한 번씩 우편으로 발송하여 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 오주희 어린이 의원의 플라스틱 생산 재질 통일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부의장님, 어린이 국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어린이 의원 오주희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법률안은 플라스틱 생산 재질 통일안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으로 벨기에와 대만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로 직업생활에 따른 배달 음식과 온라인 상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실제 환경부의 코로나19 전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보면 15%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하고 분리수거 재활용률이 높다고 해도 점점 쓰레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분리수거된 재활용품도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거되는 과정에서 섞이게 되거나 선별 과정에서 시간이나 일손 부족으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어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이나 재질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질의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는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EU는 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 중에서 탈플라스틱의 핵심 과제로 제품 설계부터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플라스틱 생산 재질을 단순화하고 더 나아가 통일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회 부의장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먼저 18번째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은 오늘 경험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 다음에 정치인이 될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국회에서 좋은 법률안과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을 다해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린이 의원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국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고 우리 국회도 더욱 열심히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이 국회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부의장 정진석입니다.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열정과 노력을 다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어린이 국회 연구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의식을 함께 키워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안과 질문서에 담긴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검토해서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에 참가한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사람! 헷갈리죠? 네? 그러면 착하고 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죠? 이제 큰 사람에는 권력을 크게 잡은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돈을 크게 번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이름을 크게 날린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는 착한 일을 크게 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내 이웃과 나라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이죠. 네,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제18회 어린이 국회 활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람과 착한 사람이 되려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정치가가 되든 이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국회 오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식은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에서 행사 안내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국회 방송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우수 법률안과 우수 질문서로 선정된 어린이국회 연구회와 지도교사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은 서울 봉은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서울 봉은초등학교의 어린이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서울 봉은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의장 김진표. 이어서 금사항입니다. 수상학교는 대구 비슬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9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대구 비슬초등학교의 어린이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금상, 대구 비슬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의장 김진표.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 화봉초등학교, 서울 한빛맹학교,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남 복일동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상장과 함께 8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울산 화봉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울산 화봉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의장 김진표. 다음 서울 한빛맹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한빛맹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의장님께 경례. 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국회 부의장 우수상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상 5개 학교, 정진석 국회 부의장상 5개 학교를 포함해 총 10개 학교가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상은 모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호암초등학교, 대전 산성초등학교, 세종 온비초등학교,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경기 덕암초등학교, 충남 삼봉초등학교, 부산 대사초등학교, 경기 주곡초등학교, 서울 구산초등학교,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이상 10개 학교입니다. 상장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남 호암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남 호암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 부의장 김영주. 다음 대전 산성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대전 산성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온비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세종 온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덕암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덕암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 삼봉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충남 삼봉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 부의장 정진석. 다음은 부산 대사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부산 대사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주곡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주곡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산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구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사무총장님께 경례.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질문서로 선정된 5개 학교 및 지도교사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와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하중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신연정, 서울 인원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장현창, 제주 시흥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박성한,
부산 해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일영, 서울 오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유영란, 이상 5개 학교와 지도교사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신영정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하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질문서가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질문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상장, 경기 하정초등학교 교사 신연정.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다음 서울 인원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장현창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인원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서울 인원초등학교 교사 장현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제주 시흥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박성한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제주 시흥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제주 시흥초등학교 교사 박성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일영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부산 해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김일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유영란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오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서울 오정초등학교 교사 유영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사무총장님께 격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17개 학교의 어린이국회 연구회 지도교사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봉은초등학교, 대구 비슬초등학교, 울산 화봉초등학교, 서울 한빛맹학교,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남 복일동초등학교, 경남 호암초등학교, 대전 산성초등학교, 세종 온비초등학교,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경기 덕암초등학교, 충남 삼봉초등학교, 부산 대사초등학교, 경기 주곡초등학교, 서울 구산초등학교,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2개 학교를 제외하고 15개교 선생님께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봉은초등학교 지도교사 조현빈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봉은초등학교 교사 조현빈.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교육부 차관 장상윤. 다음 울산 화봉초등학교 지도교사 이광혜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울산 화봉초등학교 교사 이광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서울 한빛맹학교 지도교사 유지혜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한빛맹학교 교사 유지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도교사 이수정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사 이수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 지도교사 문기탁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전남 복일동 초등학교 교사 문기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호암초등학교 지도교사 박대성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남 호암초등학교 교사 박대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산성초등학교 지도교사 한대식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대전 산성초등학교 교사 한대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온비초등학교 지도교사 김민지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세종 온비초등학교 교사 김민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지도교사 백시연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북 영덕 야성초등학교 교사 백시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덕암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수정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덕암초등학교 교사 김수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 삼봉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옥규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충남 삼봉초등학교 교사 김옥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대사초등학교 지도교사 한승혜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부산 대사초등학교 교사 한승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주곡초등학교 지도교사 권은경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주곡초등학교 교사 권은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산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소민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 구산초등학교 교사 김소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재원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김재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교육부 차관께 경례.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 축하드립니다. 또 지도를 열심히 잘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법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법률로 마음들어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제안한 그대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신저 앱 강제 초대 기능 제한하는 문제, 공직선거철에 많이 나붙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현수막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문제, 또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등 17건의 법률안 모두 과연 이게 어린이들이 만든 법률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모두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법률안이었습니다. 또 우수 질문서로 선정된 질문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또 인권 문제, 또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OECD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덜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조사가 발표돼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런데 모두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오늘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는 저로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우리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모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은 어린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임 첫 개회사에서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이렇게 국회의장으로서 약속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고 또 시상을 받으신 어린이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응원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회의장님, 국회 사무총장님, 교육부 차관님, 국회 사무차장님을 비롯해 어린이 의원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국회와 교육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